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1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CBS 노컷뉴스 스토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커 진행을 맡고 있는 김대웅 기자고요. 이제 벌써 브라질 월드컵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서 딱 11일 남았으니까 아마 방송되는 시점에서는 10일 안짝,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안짝으로 정말 코앞에 다가온 월드컵인데 사실 좀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월드컵은 또 지구촌 거의 축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스토커에서도 안 다룰 수가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위태위태하다, 홍명보가 지금 위태위태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제 옆에서 방송을 도와주고 있는 뉴스토커 식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 팀장님. 안녕하세요,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네, 왜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저를? 안 웃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열심히 당신이 선배 같아. 지금 방송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집중. 자, 안녕하세요, 박세웅 기자. 네, 체육팀 지금 현재 축구를 맡고 있는 박세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맡고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분석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맞는 게 시작이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전히 오늘도 소준일 캐스터, 소준일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최근 월드컵 특집 피고름을 짜가면서 만들고 있는 소준일입니다. 뭐 지난주에 무모한 특집 무모한 도전이요. 무모한 도전은 정말로 무모하게 끝이 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호주에 다른 사람이 없어. 나름대로 네이버에 걸렸는데 제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악플이 한 100개 정도 달렸다고. 네이버에 걸렸었어요? 걸리긴 걸렸대요. 한 번도 봐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마 보지 않았고 최근엔 월드컵 특집에 악플 좀 읽어도 될까요 지금? 한번 어떤 악플이 달렸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니네 뭐하는 삐삐삐야 이런 거 나왔을 것 같아요. 뭐 대충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홍명보가 과연 지금 무모한 도전일까요? 임종률 기자. 이 튀니전 보면서 저는 약간 무모한 도전이다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역대 우리 한국 축구가 무모한 도전이 아닌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1986년부터 해서 지금 8회 연속 본선 진출인데 어쨌든 본선은 진출했지만 그 이후에 16강 한번 했고 4강을 한번 했기 때문에 뭐 아주 무모한 도전은 아주 무모한 도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가능성이 낮지만 거기에 그 가능성을 보고 1%의 가능성이라도 보고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전 자체의 의미가 1%의 가능성이만 있더라도 하는 게 바로 도전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세웅 기자, 그래도 마이애미 가기 전에 튀니지전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모한 도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흔히들 피파 랭킹 의미 없다고 하잖아요. 피파 랭킹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55이고 튀니지가 49위거든요. 딱 6계단 차이의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아요. 튀니지죠? 튀니지 선수들은 월드컵 나가는 팀도 아니잖아요. 나간 팀 아니죠.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튀니지가 월드컵에 나간 팀 같았던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었어요. 손아우서. 그렇죠. 사실은 제가 그때 그 경기가 할 때는 야구 경기가 하고 있어서 알럽 베이스볼을 제가 준비를 하느라 다행스럽게도 그 축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축구를 보신 분들은 뭐 바람 축구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바람 축구가 뭐예요? 보다가 암이 생길 것 같은 축구라고 해서 바람 축구라는 그런 발암 축구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그게 되게 유행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발암 야구, 발암 축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어휘들이죠. 어쨌거나 그 경기를 나중에서야 봤는데 모 언론들, 상당히 적지 않은 수의 언론들에서 1대0이라는 스코어 때문에 이제 뭐 석패를 했다, 뭐 그래도 건질 것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걸 봤는데 건질 게 사실 별로 없었고 석패라는 표현도 사실은 조금 과하지 않나. 뭔가 좀 해보고 나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쉽게 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과정 자체도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석패라고 하기는 그렇고 완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기 보고 느낀 게 우리가 뭐 벨기에 그 빠른 첼시에서 뛰고 있는 테크니션 뭐 아자르를 막아야 된다,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아자르가 문제가 아니에요.
튀니지에서 골 넣었던 그 다우와디라는 그 예. 선수가 중앙선에서 혼자 돌파해서 골을 넣었는데 자동문 기성용, 한국영, 이용 그리고 홍정훈과 김영건인가 제치고 4명을 제치고 골 넣어요 혼자. 근데 그 선수가 절대 빠른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의지의 실종이지. 그리고 뭐 아자르까지 걱정할 그런 단계도 아닌 것 같고 그 골이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 경기를 중계하면서 MBC 중계하셨던 그 송종국 해설위원 그리고 안정원 해설위원이 선수들에게 어떤 의지라든지 긴장감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딱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물론 뭐 축구를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보면서 답답하면 안 되거든요. 패스 네. 자체가 원 패스 이렇게 탁탁탁탁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근데 저는 답답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홍명보 감독의 지략이 숨어 있다. 지략. 어떤 지략인가요? 그날 뭐 이제 벨기에도 볼 거고 알제리 사람들도 이제 볼 거 아닙니까? 네. 전력관 팀 분석관들이 와 있을 예. 겁니다. 네.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허접한 팀이다. 니네들 방심해라. 방심해라. 네. 해놓고 그냥 허를 확 찔러버리는 그런 엄청난 지략이 숨어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다 안 보여주고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니네 숨길 거 꽁꽁 숨기면서 한번 해봐라. 저는 그런 좀 느낌도 있었어요 사실은. 제 그 경기에서 긍정적인 부분 하나 찾자면 선수들이 이상하리만큼 달려들지 않았어요. 안 달려드는. 근데 그게 이제 몸 홍명보 사렸다. 감독이 이제 그 부상을 조심하라고 분명히 선수들한테 얘기는 했거든요. 예. 그 말을 너무 잘 들은 거 아닌가. 실전에서 그러면 난리 나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난리 아작 나는 건데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그 골 장면만 해도 한국영이나 기성용이 부딪혀서 거기서 상황을 종료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지켜만 보더라고요. 이게 그 그냥 어리 빠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내가 여기서 굳이 부딪혀서 그렇죠. 혹시나 모를 부상을 그렇죠. 당하느니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나쁘게만 보지는 않는 게 이제 남아공 월드컵 전에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을 그때 대표팀이 갔었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동행을 해서 취재를 했는데 그때 곽태희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불운한 황태자 뭐 이렇게 골 넣는 수비수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곽태희 선수인데 그 평가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낙마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전력이 있고 또 예전에 뭐 황선홍 선수 98년 프랑스 월드컵 직전에 중국에 아주 살인 태클에 걸려서 그렇죠. 아작이 360도로 났고. 돌았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동국 직전 선수도 경기는 있죠. 아니었지만 이동국도 역시 부상을 당해서 정작 중요한 월드컵 본선에는 못 뛰었기 때문에 뭐 이번 평가전에서 우리 선수들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튀니지 같은 경우는 알고 보니까 그 감독의 그 데뷔전이었다고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감독 그리고 그 팀의 어떤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고 우리는 어쨌든 일단 손발을 맞춰보는데 의미를 둬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아쉬운 점이 분명히 많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튀니지한테 뭐 한 2대1, 3대1 뭐 이렇게 이기는 것보다는 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애들이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고 마이애미에서 그야말로 지옥 훈련을 거쳐서 브라질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인 발언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둘이 너무 깠네. 너무 깠어. 아니 뭐 손아운서랑 박세용 기자랑 너무 깠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그 스토커의 균형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해봅니다.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론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이에요. 사실상 만약 다른 감독이 이렇게 했었으면 네.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참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진짜 본선 시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홍명보 감독이 기자들과의 관계가 좋아 보여요. 예. 특히 이제 그 이제 기사를 어떻게 쓸까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선배급들이랑 굉장히 좀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 또 하나가 이거 무조건 2002년도의 교훈이에요. 그 히딩크 감독이 막 5대 0으로 깨지고 막 그럴 때 내 기억에 몇몇 신문은 히딩크 자르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죠. 그 신문들이 그 월드컵 딱 끝나고 거의 얼굴을 못 들었거든. 그래서 그 이후에 월드컵 직전에는 네. 가급적 덜 까자 이런 분위기가 좀 네.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분위기가 좀 맞다고 보는 게 어떤 분위기? 자르자는 분위기? 아니.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왜냐면은 지금 출발하는 단계니까 일단은 뭐 지금 감독 잘라봤자 뭐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 그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언론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게
그 언론이 어떤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대표팀 사령탑 경질 뭐 이런 부분에 깊숙이 관여하는 게 어떤 그 언론의 힘을 보여준다. 뭐 이런 조금 좋지 않은 분위기도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선례들이 있었나요? 네, 그런 선례들이 있었죠. 네. 그런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뭐 봄프레레 뭐 이런 등등 조광래 감독님 조광래 뭐 등등 뭐 이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준 다음에 경기 결과 끝나고 나서 잘근잘근 씹어도 늦지가 않습니다. 네. 그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지켜보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가나전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가나전에서 이제 만약에 가나전까지도 소위 말하는 개판 친다 하면 그때는 좀 참지 말고 또 비판해줄 건 비판해줘야 된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홍명보가 어렵게 말은 홍명보호지만 비행기 타고 갔어요 마이애미로. 배 타고 갈 수는 배 타고 없잖아요. 간 게 아니고 예리하신데요? 어쨌든 배 타고 간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브라질로 간 게 아니고 일단 마이애미로 갔어요. 네. 왜 갔습니까? 마이애미는 이제 미국 전지훈련 최종 전지훈련인데 거기가 이제 우리가 가는 브라질 이과수 캠프랑 시차가 같아요. 딱 정확히 같은 선에 있기 때문에 13시간 차이 납니다. 네. 거기서 일단 같은 시간대에서 훈련을 하는데 또 마이애미가 그 굉장히 따뜻한 그런 도시잖아요. 해변. 해변 그 비키니가 난무하는. 그 영화 드라마 있잖아요. CSI. 네. 호반장, 우리 호반장. 그런 그 후덥지근한 기후 때문에 그 환경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도 마이애미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네. 네, 가나랑 잉글랜드랑 같은 곳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고.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 첫 경기가 펼쳐지는 쿠아이바인가 브라질? 네. 거기랑 기온이나 습도 이런 것들이 흡사하기 때문에 네. 뭐 아주 최적의 훈련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남아공 월드컵 전에도 이제 고산지대 훈련을 한다고 그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지 인스브루크라는 데였어요. 인스브루크. 네, 인스브루크라는 데 해발 1,300m 그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경기 등등 어떤 그 남아공의 어떤 그 기후와 비슷한 데를 찾아서 거기를 간 거였거든요. 뭐 선수들 기분 전하는 데도 좋고 지금 뭐 러시아나 뭐 이런 데는 H조 우리나라 같은 경쟁국들은 바로 뭐 상파울루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가서 그게 도움이 된다면은 모르겠는데 그 불확실하다면은 좀 분위기 전환 차 전지훈련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미국에서 브라질까지는 좀 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수직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쭉 내려가죠. 적도를 넘어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피곤하긴 어쨌든 그렇죠. 비행기를 타야 비행기를 돼요. 오랜 시간 타긴 타야죠. 네. 근데 시차가 얼마 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차가 거의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시차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아무래도 뭐 1등석 타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코노미석은 안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꼬리뼈 아프게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남아공 때 한번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을 하고 넘어가서 16강 뭐 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그때 비슷한- 참석했던 네. 선수가 지금 몇 명 없잖아요. 출전했던 선수 네. 박주영 있죠. 박주영, 네, 곽태휘 있고. 곽태희. 그러니까 월드컵 무대를 이제 경험을 해본 선수가 5명밖에 지금 포함이 그러니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경험치가 좀 적지 않냐 이런 정성용. 우려도 있는데. 예. 그 뭐 2010년 최고의 스타 이청용. 이청용, 기성용 있네요. 네. 이청용, 기성용.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주호 선수 우리가 그때 한번 아쉽게요. 못 간 거에 대해서 윤석영은 제가 볼 때는 사실 보셨죠? 봤습니다. 프로 선수가 그렇게 올렸다가는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프로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 번 나왔거든요. 물론 몸이 안 풀렸겠죠. 또 그럴 일은 없겠죠. QPR의 수준이 크로스도 못 올리는 수준은 아닐 테니까. 네. 어쨌든 박주호 선수가 입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정말 소리 높여서 높였는데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들렸습니다. 네, 결국은 박주호 선수를 뺐다는 게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 되니까 물론 그 김진수 선수 낭만, 김진수 선수의 부상도 있었지만 어쨌든 합류해도 이 선수 충분히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됐다는 게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주호 선수가 합류하면서 더 세진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 팀이 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김진수의 낙마를 결정한다고 하면은 그 5월 28일 출정식 전에 제가 봤을 때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결정 안 했죠. 왜냐면은 출정식을 해요. 국민 앞에서 우리 브라질 갑니다. 딱 선언한 날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진정한 23명 최종 엔트리를 꾸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김진수를 낙마시키고
박주호를 발탁을 해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추측인데 네. 홍명보 감독이 트윈시즌 윤석영을 보고 안 되겠다. 이거 답이 안 나온다. 아, 야, 그럼요. 박주호 불러. 예.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그건 제 추측이에요. 취재된 건 아니에요. 네네. 물어볼 수도 없었고 네네. 예.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바꿀 이유가 없어요. 바꾸려면 당일 오전에 바꾸거나 전날 바꿔야죠. 아프니까 네. 회복이 더뎌져. 네. 그거는 이제 박주호를 뺄 때처럼 마찬가지로 핑계에 불과합니다. 네. 저는 박주 선수도 지금 좀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회복 단계죠. 그러니까 아직 네. 내일 모레 이제 네. 뛰어야 되는데 회복 단계면은 근데 김진수의 몸 상태도 뭐 그 출정식이 열리기 전에 뭐 크게 뭐 차도가 있거나 아니면 그게 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미리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음. 예. 만약에 내린다면. 아무튼 제 생각에 윤석영의 그 두 번의 선수가 상당히 땅볼 박주 크로스. 선수를 굉장히 잘 챙겨준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둘이 그 이번에 마이애미에서 룸메이트더라고요. 박주호와 윤석영. 모종의 예, 룸메이트. 거래가 있었구만. 윤석영이 난 두 번 똑볼 차줄게. 아 그런 식으로? 야, 근데 그 똑볼은 진짜 생각 안 나.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그거는 프로 선수가 아닙니다. 그거 네, 진짜 기자협회 축구대회에서도 그런 게 안 나와. 진짜 안 나와. 많이 봤는데 나는. 선배 하는 거 많이 봤는데. 아니 일단 크로스를 못해 그렇게. 아무튼 참 그런 거는 왜냐하면 저는 프로는 한 번의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국가대표 경기에서는 정말 좀 근접하게는 가야죠. 완전 똥볼은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프로 아무리 몸이 안 좋더라도. 더 안타까운 게 그 윤석영 두 번의 그 똥볼 크로스가 네. 그 손흥민인가요? 공간을 기가 막히게 열어준 장면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대로만 올리면 정말 위협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그런 대포알이 나올 줄 몰랐죠. 그러니까 차려준 밥상을 네. 거기 차버린 거야. 그렇죠. 예. 숟가락 뜯어 먹으라고 했더니 그냥 네. 바로 차버린.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아마 윤석영 선수도 알 겁니다. 아, 본인도 알겠죠. 예. 그럼 빠지던가. 진짜. 나 진짜 답답해가지고. 그때 임 기자 얘기했던 게 생각나더라고. 박주호를 넣었어야 되는데 왜 윤석영을 넣었나. 이런 실력 차이가 좀 있구나 분명히. 물론 뭐 늦게 왔잖아요. 네. 그 QPR에서 늦게 보내줘가지고. 네. 그럼 뭐 컨디션을 감안하더라도, 그거는 저는 그 공감합니다. 그렇게 차면 안 되죠. 밥만 먹고 그거밖에 안 하는 거. 저는 그 똥볼 크로스가 박주호를 호출했다고 봅니다. 늦게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튀니지 선수들은 그 전날 입국을 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날라다니는데? 전날인가 그 전전날. 전전날 이틀 전에 입국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시차 적응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전 선수들은 대거 빠진 상태였고 대거 빠졌어. 예, 대거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감독의 데뷔전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쪽의 상황이 안 좋았으면 더 안 좋았지 이쪽의 상황이 안 좋을 그렇죠. 그런 핑계거리를 그렇죠. 대긴 좀 민망한 상황이란 거죠. 맞습니다. 참. 아무튼 뭐 이제 축구도 이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갖고 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저 홍정호 선수도 그 다친 게 사실 본인이 그냥 왔을 때 한번 뻥 차면 되는데 그걸 몰고 막 옆으로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사실 네. 그냥 바로 찾으면 되거든. 우리 수비의 기본은 클리어. 그래 네. 클리어야. 최전방에 각 팀에 한 명씩의 호나우두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한테 공을 주면 알아서 하죠. 그 선수들이. 네. 갑자기 저는 그 2002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터키와의 3, 4회전 때. 우리 첫 골을 뺏겼을 때 우리 감독님께서 바로 그 홍명보 감독이 뺏겼던. 그러니까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홍 감독이기에 홍정호한테 아주 화끈하게 같은 또 홍씨네. 따끔하게 한 소리를 했을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고 넘어가야죠. 어쩔 거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난 거니까요. 뭐 엎질러진 물이고 또 더 뽑을 수도 없어요 지금 23명 이외에. 자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우리 홍명보가 드디어 23인이 다 모였다고 하고 처음 23인이 모여서 뭐 물도 안 마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마이애미에서 뒤늦게 강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벼락치기. 지금 홍명보 감독의 출국 전에 선언을 했죠. 강도 높은 그 체력 훈련 2차례 할 것이다. 그런데 야 2차례 하면 막 체력이 막 생겨? 그러니까 그 안 하는 거구나. 더위에 적응하는 거죠. 더위에.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완전 더위 적응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일단 그 무슨 되게 호화로운 리조트에서 지금 생활을 최고의 한대요. 리조트래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에어컨 안 켜기 운동. 에어컨 안 켜고. 그 진짜 힘들거든요. 그것도 거기가 되게 습한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0도. 우리도 지금 에어컨 지금 빵빵히 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거 안 틀면 안 돼요. 저거 안 틀면 저희도 진짜 한번 꺼볼까? 필요 없어. 우리는 뭐 뛰는 것도 우리가 아니고 왜? 선수 아니까 그죠? 왜 꺼? 죄송합니다.
선수들 국민의 한 명 한 명이 그 체험을 직접 한다는 마음으로 응원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그 아니겠습니까? 댓글 빨리 계속 말씀하세요. 박 기자 얘기하는데 왜? 일단 그 정도예요. 에어컨 안 키우고 물 가급적 적게 먹고. 네. 물은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 저도 오줌 잘 마려우니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일단 뭐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야 이제 경기 뛸 때도 네. 우리가 물을 안 마셔버릇을 해야. 근데 경기 중에 물을 벌컥 마셔버리면 경험 있잖아요. 기자협회 축구대회 때. 물 마시니까 힘이 확 나던데? 아 그러면은 이제 급하게 숨차요, 이제 숨차. 수분을 많이 먹게 되면 뭐냐 흡입하게 되면은 이게 힘듭니다. 뛰는 게. 그래서 지금부터 한다는 거고 근데 이렇게 며칠 만에 해가지고 이게 되나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되냐, 이 말이 나만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처럼 네. 몇 개월씩 이렇게 합숙 진행을 못하는 여건이잖아요. 다들 지금 그러니까. 뭐 해외 구단에 예. 매여 있고 몸값이 뭐 수십억씩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기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어.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헝그리 정신을 했었는데. 지금 기자협회 축구대회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 그렇게는 안 해요. 항상 기자협회 축구대회도 한 2달 정도 연습하거든요, 우리. 아 그래요? 네, 모여서. 물론 11명 다 모이기까지가 별로 없지만 진짜 그러고 보니까 별로 23일 모여서 별로 연습 못 하네. 네. 그렇죠. 그 기자협회 축구 대회는 훈련하는 날 항상 회식하지 않습니까? 많이 먹습니다. 저녁에 그냥 체력이 더 떨어져 그래서. 사우나를 확실하게 하고 막 이런 거 훈련 왜 하는 거예요? 그럼? 네. 호흡을 맞춰야 할 거 아니야. 호흡, 눈빛, 맞지 않습니까? 눈빛 맞추고 이렇게 서로 요즘 대화도 안 한대. 그래가지고 눈빛으로만 교환하느라고. 정말 하루에 체중이 3kg이 감소되는 강훈련에 돌입했다는데 이렇게 야, 쭉쭉 이거는 빠져갖고 좀 너무 좀 오버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한 번 훈련할 때마다 1.5kg씩 빠진다는데 그게 아니, 이제 골키퍼 이범영의 말인데. 야 그럼 10번 훈련하면 15kg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김치찌개 또 먹고 다시 이게 보충한다는 찌웠다가 거예요. 네. 찌웠다가 뺐다가 뺐다가 찌우고 뺐다가 찌우고. 근데 아무튼 우리 뭐 스토커의 유행어인 넣었다 뺐다가 생각이 나. 그러니까 그 체력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 같고요. 보니까 사진 보니까 막 체중을. 다들 막 인상 바가지 쓰고 있어요. 막 막 숨차고 구자철이 막 그 어디 펜스에 기대가지고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힘든 지금 훈련량을 소화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 보면은 그 선수들이 이제 상체를 숙이고 무릎을 잡고 있는 사진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그 운동선수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자세거든요. 아, 나 그래요? 정말 힘들다. 저는 자리에 앉아버리는데. 예, 주지 않는 거. 네, 선수들 너무 자존심이 힘드니까. 있으니까. 그거는 자포자기죠. 기업 축구대회에서 그런다는 거. 지금 여러분께서는 CBS 노컷 뉴스 뉴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선수 컨디션이 쭉쭉 올라가고 있겠죠? 손아면서? 뭐 그렇게 돼야죠. 사실은 얼마 전에 여자 축구 대표팀이 베트남에서 아시안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렇죠.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그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에 실패를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베트남도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숙소라든지 이동할 때 에어컨을 굉장히 빵빵하게 트는데 그것 때문에 감기에 걸린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정작 경기장 위에서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선수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명보호가 이 마이애미에 가서 에어컨을 끄고 뭐 더위에 적응을 하는 훈련을 하고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4위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네. 박은선 선수가 활약을 했지만 어쨌든 지소연보다는 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냥 지소연이 문득, 끝까지 아마 대회에 뛸 수 있었으면은 한번 사고 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 공식 A매치 그런 게 아니라서 소집의 의무가 없었어요. 근데 첼시가 그나마 배려해서 조별리그까지만 뛰었거든요. 지소연 선수가 뛰긴 뛰었습니까? 네, 첼시 레이디스가 이제 조별리그까지만 허용을 해줬죠. 그랬구나.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명보가 지금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좀 강화해야 될지 우리 박세훈 기자가 한번 좀 저는 일단 뭐 수비자라고 공격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 진짜 때려버릴 거야. 예전에 그 유명하신 그 고려대 농구부 박한 감독님이 작전 타임을 불러서 너희는 지금 두 가지가 안 돼. 뭐겠니? 오펜스와 디펜스야. 근데 사실 이게 핵심을 찌르는 얘기거든요. 너희는 두 가지가 안 돼. 너무 좋은데 이런 오펜스 거. 디펜스야. 그러지. 진짜 희대의 근데 명언이다 그거는. 축구는 허리가 있잖아. 허리도 있잖아. 그렇죠. 예. 자, 박한 감독님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잘 안 알려진 얘기인데. 안 알려진 얘기. 오케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네. 유럽 어디 강팀이랑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작전 타임 불러놓고 박한 감독님이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허재야, 이제 우리 어떡하니? 감독이 알아서 해야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허재가 알아서 했대요. 박한 감독. 현
대한농구협회 수석 부회장. 1960년대 후반 국가대표 농구 선수. 이후 고려대학교 농구부 감독을 역임. 희대의 명언으로 유명. 네. 아니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예.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네. 문제점을 홍명보의 보고 문제점이 뭐냐. 어떻게 보강을 해서 잘 하면 되느냐.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맞고만 있지 분석은 아닌데 전 그런 생각이에요. 가나와의 평가전이 정말 중요하다. 일단 가나 1층이랑 붙는데 왜냐 튀니지와의 평가전이 약간 요즘 인터넷 용어 병맛이었던 게 그 알제리의 가상 상대로 알고 우리가 불렀는데 그 경기 전날 기자회견에서 튀니지 감독이 우리도 알제리랑 완전 다른 팀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기자들 약간 멘붕이었어요.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튀니지는 완전 유럽 축구하더만요. 오히려 그 해설위원들 그 얘기했죠. 러시아랑 오히려 하는 느낌이라고. 며칠 전에 이제 알제리가 아르메니아라는 팀이랑 평가전을 했어요. 예. 그걸 봤는데 튀니지랑 비슷한 게 뭐가 비슷합니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상대를 딱 찍어놓고 하는 맞춤형 모의고사로는 제가 봤을 때 완전 실패해요. 예. 예. 그래서 전 가나와의 평가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알제리랑 비슷한 축구를 하니까. 예. 가나전이 언제죠? 6월 10일로 예정돼 있죠. 그럼 뭐 개막 바로 직전이죠. 코앞인데 네. 그때도 아무튼 부상을 조심해야 되지만 그때는 조금 파이팅을 네. 전술이 가다듬어진. 그리고 뭐 전술적인 얘기 뭐 전 잘 모르지만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아니면 공간 자꾸 공간이 벌어진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임 기자? 그 공간이 벌어진다, 좁혀라, 뭐 유지하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박입니다. 압박. 그러니까 이게 미드필더와 수비진 사이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 상대 팀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옵사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수비 전술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거고, 만약에 허리진과 수비진이 벌어진다면은 그 공간에 상대 팀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상대가 패스라든가 뭐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공간을 좁혀라. 이 얘기는 상대 팀이 제 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역시 그러네. 그러면 좀 늘릴 필요는 없나요? 그 공간을 항상 늘렸다 줄였다 쉽게 말하면 넣다 뺐다. 그 간격은 좁혀서 쭉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상대팀 만약에 상대팀이 우리 팀보다 약해서 잠금 작전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공간을 좀 열어줘서 상대팀이 쭉 올라올 수 있게 하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H조 상대 팀들이 우리보다 약한 팀들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압박이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김대영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떤 그 공간을 열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술적으로 정말 완성이 돼서 그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팀은 사실상 이제 아직 완성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맞춰가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완성도 안 돼 있는데 공간마저 헐겁게 된다면은 그렇죠. 우리는 답이 없는 거죠. 그 압박이 일단은 뭐 공격이 최선의 수비이듯 공격적인 수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홍명보호에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냐? 리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그 팀을 이끌 리더가 없는 게 이제 지금 구자철이 감독 주장이긴 아닙니까? 한데 좀 약해요. 그러니까 약하죠. 뭐냐면은 지금 대표팀 평균 연령이 25살? 네, 그 정도. 이 정도? 역대 가장 어린 대표팀. 가장 어린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냈던 그 멤버들이 주축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 멤버들이 어떻게 보면은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는 23세 이하 선수들, 뭐 와일드카드도 있지만 23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뭐 체력적으로든 뭘 하든 그냥 뭐 해갖고 뭔가를 이룰 수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는 나이 제한이 없는 월드컵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월드컵인데 이 선수들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스쿼드인데 2년 전에 그 동메달을 따냈던 그래서 연령도 25살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 선수들을 이끌어갈 리더가 없으니까 다들 고만고만하기는 해요. 뭐 이청용, 기성용, 구자철 뭐 이런 선수들이 그때 주축을 이뤘던 선수들이 고만고만하기는 한데 이 선수들을 한마디로 이끌어갈 구심점이 없다. 저는 이게 가장 큰 홍명보의 약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성 같은 그런 존재가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캡틴. 네. 그러니까 뭐 기성용 이 선수가 포지션상이나
어떤 그동안에 해왔던 역할을 본다면은 이 선수가 해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고 가능성도 충분한데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구설수에 좀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니까 팀 내 입지가 약하게 되는 그런 약점이 있고 또 이제 박주영 선수 저는 이제 솔직히 박주영 선수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보는데 박주영 선수는 사실 이제 그 연령이 이제 29살 기량이 최절정기에 오른 그런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 선수도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나서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부족하고 예. 그러니까 이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홍명보 감독이 남은 기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원정 16강 8강으로 가는 가장 큰 열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이 감독이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감독이 뭐 전술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저런 지시를 통해 가지고 경기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감독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경기 중엔 45분 전반전 끝나고 나서 그때 한 쉬는 그렇죠. 15분 그거밖에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든지 다른 어떤 좀 전술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가져가야 할 때 그런 걸 필드 안에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기장 안에 감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죠, 사실은. 그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 이제 히딩크 감독이 와서 이제 훈련을 지시했잖아요. 근데 유럽 스타일이잖아요. 우리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처음엔 그걸 적응을 못했겠죠. 그거를 그때 주장 홍명보가 막 코치코치 막 따지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막 약간 개긴다? 반문 이런 거 물어봤대요 항상. 이건 뭐냐, 이거 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개기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선수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게 그 뭐랄까 살떨립니까 그 장면이 주장과 감독이 배치되는 게. 근데 그런 주장형이 어쨌든 간에 선수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감독한테 딱 해줄만 해주면서. 근데 그런 형이 역으로 딱 우리한테 돌아서가지고 우리를 갈고 그럼 우리 완전 깨갱이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를 대표해서 그렇죠. 감독이랑 싸워준 예. 형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권위라는 게. 예. 홍명보는 그때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이 한마디 하면 선수들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평가전을 보고 선수들 사이에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이제 뭐 안정환 해설위원이라든지 송중국 해설위원이 했던 이유도 그거의 연장선이 아닌가 싶어요. 경기장 안에서 눈치 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선수들은 자기들끼리 친하다는 거죠. 그 라디오스타에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선수들이 과거에 2002년 월드컵에서 자기들이 겪었을 그 뛰면서 직접 부딪혔을 때보다 훨씬 더 서로가 서로에게 친밀함을 느끼고 더 친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보기는 좋다.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건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딱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저는 또 이제 아쉬운 게 경기장에서 카리스마를 좀 이게 발휘해 줄 만한 그 예전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어떤 김남일과 같은 그런 역할, 악동가도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선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이제 런던 올림픽 때는 그 구자철이 뭐 외모와는 달리 일본전 때 아주 그냥 빡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그 상대팀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H조의 재물이 되는 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벨기에나 러시아, 알제리 이 팀들이 다 우리를 승리 재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팀들의 그 얕보이지 않을 만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 경기장에서 팀을 이끌어갈 인물, 이 인물을 빨리 찾아야 되고 그 홍명보 감독이 그 인물을 찾아서 인물을 부여해야 가나전 때는 최소한 이 선수가 나와서 어떤 팀을 이끌어가는 어떤 카리스마나 이런 것들을 해서 경기를 휘어잡을 만한 그런 선수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 제가 볼 때 이미 이런 것들을 쭉 해서 트레이닝이 된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건 좀 맞아요. 아쉽긴 하네요. 사실 박주영 선수가 갑자기 와서 안 뛰어 이 새끼들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지가 뛰니만이 그동안 계속 그랬으니까 사실은 참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사실 그 캡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캡틴이 중요하다고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호가 했으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박주호요? 박주호는 근데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막 와갖고 농담입니다. 설친다고 또 그럴 농담 수가 하고 있으니까. 해봤습니다. 네. 저는 차라리 윤석영 선수가 했으면 좋겠어. 야 이놈들아 뽕! 똥볼 간다이 뽕! 참 이거 누가 해야 돼 진짜. 근데 솔직히 긴장감은 좀 튀니지전을 봤을 때는 사실 긴장감이 너무 없었어요. 그 모토가 원 스피릿 원 골이었던가요?
원팀 원골이었던 거예요. 원팀 근데 원골. 그 한 골만 넣겠다는 거지. 그 원골은 다른 팀에서 나왔고 한 골은 그 원팀이라는 것도 사실은 한 팀이 아니라 그냥 각자가 각자의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모래알 같은 조직력이었다라는 그런 맞아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때 튀니지전에서 딱 수학은 안정환 해설위원이다. 거룩 해설. 빨리 퍼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안정환 있어요. 정말 욕 바가지 얻어먹거든요 옛날에. 이 상황이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또 하나 김주성. 국기법을 홍보했죠. 경례할 때는 오른손을 들어서 아. 왼쪽 가슴이 된다. 그게 홍보가 기성용 됐죠. 선수 진짜 생각이 있는 겁니까? 국기에 대한 격려를 진짜 왼손으로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투표를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선수단이 다 하고 갔잖아요. 네. 그게 해가지고 이제 기성용 선수가 투표를 하는 사진도 찍혔어요. 네. 근데 그 기사의 제목이 봤어. 예, 기성용 투표는 오른손으로 더라고요. 아 그래? 투표는 왼손.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투표는 오른손으로. 아니 저는 박세용 기자가 이제 페북해서 네. 기성용 선수가 왼쪽으로 이렇게 너 꼬링만 넣으면은 이거 다 익스큐즈 된다 이런 거 올리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 아닌데. 누가 올렸지? 모르겠어요. 전 아니에요. 아무튼 봤어요. 그래가지고 네. 난 장난인 그 합성 사진인 줄 알았어. 네. 왼쪽 아니 기성용이 무슨 왼손으로 국기에 대한 격려하겠어 했더니 네. 뭐 그 다음날 봤더니 대문짝만하게 나가고 난리났죠. 난리 났더만. 그냥 검색어 탑이 기성용이었어요. 오해원 기자가 올린 페북이었던 것 같다. 음. 왼손으로 격려한 거 내 이해해주마. 아. 이렇게 나왔어요. 꼬링만 넣는다면 아 왼손으로 하든 뭐 발가락으로 하든 꼬링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국기에 대한 격려를. 근데 나중에 사과했더라고. 했죠. 그 이- 출국 전에 했죠. 뭐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제 생각은 아주 그렇게 크게 비판을 받을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잘못하긴 했죠. 잘못했는데 그 정도로까지 비판을 받을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성용 선수니까 이게 좀 워낙에 좀 안 좋은 이미지들이 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뭘 일단 미운 사람은 그냥 숨 쉬는 뭘 해도 거 미워 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밉기 때문에 내 그냥 죽겠어 그래서. 한번, 예. 왜 이러세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숨 좀 쉬지 마. 예, 그런 좀 괘씸죄 같은 것들이 좀 적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아 맞습니다. 무릎이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쓰여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반성을 했고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다 경기까지 졌으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똘똘 뭉치게끔 좀 경기에 90분간 모든 걸 완벽하게 한 팀이 돼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90분 동안 지금 이제 월드컵은 사실 다시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있어서 지금 월드컵 분위기 가는 것조차도 좀 죄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네. 저는 근데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서 정말 잘 싸워주고 그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완벽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서 1승이든 2승을 거두고 왔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네. 생각을 안 갖고 진짜 뭐 에어컨 안 켰어요. 요걸로만 가면은 안 되고 정말 우리의 장점인 정신력 한 90점을 가지고 지금 저도 문득 떠오르는 선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 팀에 뭐 기성용 정도, 아니 이청용 선수 정도 이런 선수가 중심을 잡고 막 또 카리스마 있게 하면서 한 골을 만들어내는 좀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홍명보 감독이 너무 스타야. 그렇죠. 나머지는 맞아요. 예. 그것도 나머지는 그렇죠. 뭐 예. 없어요. 광고도 보면 맨 홍명보 감독 광고는 인터뷰하고 그냥 뭐 뒤에 뭐 서수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딱 가는 왜 그런 광고밖에 안 나오더만 홍명보만 광고야. 왜요? 예? 광고도 나오긴 나와요. 기성용, 손흥민 이런 선수도 게토레이 광고에 나오긴 나오죠. 게임 광고 나오고 그러죠. 예. 니네들 다 해. 그러면서 니네들 다 해. 아무튼 그런 정확한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나가 피파 랭킹이 38이네요. 무려. 높죠. 우리가 50 아까 5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 22권 20위 차이 나네요. 네. 어휴. 그러나 가나와의 전적이 역대 전적이 3승 2패로 3승 2패. 저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가나가 2010년 대회 때 8강 간 팀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수아레스의 그 핸드볼 반칙에 아.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더 그건- 올라갔겠죠. 네, 우루과이한테 졌어요. 예. 예. 그 수아레스. 배구를 연상시키는 그 네. 블로킹만 없었다면. 네. 가나 참 국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가나전이 중요하고 가나가 진짜 뭐 알제리 상대입니까? 알제리 업그레이드죠, 가나면. 네. 더 좋은 팀이라고 봐요. 더 좋은 네. 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를 거두면 알제리는 자신감 있게 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나 네. 첫 경기는 러시아 팀 아닙니까? 네네. 러시아는 그래도 유럽식 스타일이잖아요. 유럽인데 거기는 진짜 피지컬 세고
조직력, 특히 수비를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약간 그런 팀이죠. 뭐 화려한 개인기보다는. 네. 근데 저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피지컬로 승부하는 팀이 가장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상대하기가. 네. 좀 우리 축구의 강점이 피지컬이 아닙니까? 우리 우리가? 체력적인. 우리는 그냥 조직력과 스피드, 뭐 투혼 이거 아닙니까? 그게 피지컬 아닙니까? 아, 그게 피지컬입니까? 체력. 체력.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인기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조직력이 그렇다고 해서 뭐 스페인처럼 티키타카를 이게 탁탁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조하는 게 정신력, 조직력, 체력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임자를 만나면은 우리의 장점이 발휘되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박세영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수비진, 골키퍼까지 해서 한 팀에 있는 팀이 그러니까 러시아 리그에서 한 팀의 수비수를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엄청난 수비 조직력을 자랑을 하죠. 느낌만 봐도 알겠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신장도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 박주영, 뭐 이청용, 뭐 이런 선수들 갖고는 손흥민 이런 선수들 갖고는 깨기가 어렵다는 거죠. 튕겨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부딪혔을 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오히려 이제 브라질이나 어떤 스페인 뭐 이런 팀들을 만나면은 그런 수비 조직력, 그러니까 선이 굵은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 선을 파고드는 세밀한 축구를 하는 팀에는 약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세밀함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피지컬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싶네요. 해결사. 피지컬. 명쾌하네. 이마 깔아줘. 피지컬 이런 얘기 있었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16강 어떻게 보면 당연히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16강 가는 게. 근데 난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다들 뭐 원정 8강을 목표로 한다 이러고 있는데 네. 왜 그러죠? 왜 그렇죠. 원정 우리가 한번 남아공 얘기했잖아. 때 남아공 원정 때 16강을 했기 16강 때문에 갖고 그 이상의 목표? 2002년도에 4강 갖고 못 간 게 8강밖에 없어요 지금. 8강하고 결승. 아 그러네요. 아니 8강은 갔죠. 언제 갔어요? 2002년에 4강 갔어요. 4강 가기 전에 간 게 8강 아니야. 최종. 그렇죠. 8강을 못 이렇게 갔다고 하면 단순해. 나는 그냥 싹 그랬구나. 예리한데? 그럼 얘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4강은 홈 어드밴티지가 좀 너무 많았어 사실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강했죠. 아르센 벵거 감독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죠. 한국 축구가 2002년에 굉장히 멋진 성과를 이뤄냈지만 그 당시 홈 어드밴티지가 많이 가미가 된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좀 너무 심했어. 4강까지는 그냥 한 16강 정도만 해도 사실 우리는 괜찮았는데 저는 아직도 그 감독 누군지 그 눈 딱 감고 그냥 바로 그냥 이탈리아 그 걔한테 모레노 주심, 주심. 트라파토니 감독이요. 퇴장준 그 감독 뭐 정몽준 뭐 그 당시 사람이 뭐 그랜저 2대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 흔들림 없이 그래갖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정몽준 지금 서울시장 후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네. 서울시장 후보가 그 기자간담회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 했죠. 네, 그 모레노 주심이 나중에 은근히 얘기를 해서 뭐 없냐? 진짜요? 그거를 그러니까 대회 끝난 뒤에 그런 그 물밑 협상을 벌였다는 얘기를 챙겨준 협상은 아니죠. 이제 본인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 안 줬다는 얘기죠.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줬으면은 그런 얘기를 꺼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 그 국내로 자기네 나라에 가서 뭐 잘못해가지고 네, 지금 징역 살고 있죠. 징역 살고 있는 걸 제가 깜빵 알겠어요. 가셨어요. 뭐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씁쓸한 얘기죠. 그러니까 네, 씁쓸한 나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그 단호한 표정 눈 딱 깔고 딱 하는 지금도 이게 영상이면 보여주고 싶은데 예전에 CF도 나왔었죠. 임채무 선생님이 돼지맛이 임채무 배우께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또 돼지바거든요. 그래가지고 봤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렇게 너무 좋았어 너무. 그래서 아쉬운데 그래서 진정한 8강은 이번이라는 거지 이제 홈이 아니라 원정. 근데 제가 이전 스토커에서도 살짝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기대치가 사람들이 높아지고 알제리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알제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름값 없는 상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알제리와의 평가전 알제리가 이제 아르메니아와 하는 평가전이 국내 중계 방송이 됐었고 네. 실제로 뭐 알제리 그리고 튀니지와의 평가전을 통해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를 너무 높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스토커 녹음 때 뭐 이번 조별리그에서 몇 승 몇 패 몇 무를 할 것이냐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다 취소할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2승 1무로 그냥 깔끔하게 간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자, 그렇게 말씀 잘해줬는데 어쨌든 잘 준비는 기사로 봤을 때는 준비를 잘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뭐 기사를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만 자,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 가나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그 가나전은 제가 그래도 분석을 해서 몇 대 몇 정도는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전 스코어. 가나전 스코어 깔끔하게. 이거는 이벤트 들어갑니다. 가나 초콜릿. 해놓고도 민망하죠? 자, 가나 초콜릿 3초 동안 10개 생각을 하시다가 씁니다, 결국 예. 제 개인 돈으로 가나 초콜릿 10개 씁니다. 임 팀장님 표정이 지금 안 좋으신데. 우리 임종일 팀장이 오늘 뭐 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야, 가나 초콜릿 좋습니다. 가나 초콜릿 괜찮지? 자, 스코어! 자, 가나전이 진정한 시험대다.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김대웅 기자는 가나전 1대1 무승부. 저 박세우는 1대2 패배. 네, 저는 2대0 패배 걸겠습니다. 좀 그래. 1대2를 가려고 했는데 박세훈 기자가 먼저 찍었네요. 네. 저는 가나 1대3 한번 봅니다. 1대3. 이긴다? 1대3. 진다겠죠? 1대3이죠. 진다. 진다. 이렇게 지금 수준이 지난번에 막 이긴다까지 나왔는데 이긴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네. 저도 그러면 난 바꿔서 2대1로 이긴다. 네. 김대우는 2대1로 가나전을 깔끔하게 이기고 러시아 격파로 간다. 브라질 간다. 나라도 이렇게 얘기해. 저도 그럼 바꾸겠습니다. 바꿔. 1대1로 봅니다. 1대1. 빠진 거 바로 들어. 나 진짜 우리나라 기동성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선수들한테. 이런 기동성이 필요합니다. 왠지 1대1이 될 것 같은데. 1대1. 1대1 봅니다. 아무튼 가나 초콜릿 진짜 10개 드립니다. 좀 적지만 이벤트야. 어쨌든 좀 지라는 의미에서 가나. 우리 가나전 네. 우리 그 예상 시나리오는 임종률 기자는 1대1 비긴다. 박세웅 기자는 1대2. 1대2로 한국이 진다. 그리고 저는 2대0으로 진다. 소준이 아나운서는 2대0으로 깔끔하게 진다. 그리고 저는 2대1로 깔끔하게 이긴다. 맞죠? 네. 골은 누가 넣습니까? 골. 두 골인데요. 한 골은 박주영입니다. 그리고 한 골은 제가 이건 진짜 회심의 카드인데 박주호가 넣습니다. 박주호 선수. 회심의 카드다. 이거는 진짜 축구를 모르고 아니 박주호가 넣으려면은 진짜 오버래핑을 겁나 아니 뛰어갖고. 코너킥 상황에서 딱 넣는 거지. 코너킥을 코너킥에서 그 포지션은요 맨 뒤로 빠져요. 맨 뒤로 빠지는 윤석이 맨 뒤로 빠져. 흘러나오는 거를 차는다는 거 나는. 그 골키퍼 박주호. 앞에 있는 게 박주호 윤석영 포지션이에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포메이션 그렇게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너킥 할 때 다 어쨌든 들어가잖아. 박주호 찍었습니다. 박주호. 나는 박주호 어떻게든 넣는다. 쌍박이 든다. 쌍박. 야, 박 터지겠네요. 자, 이거 맞추면은 진짜 대단한 거야. 그럼요. 저는 손흥민 봅니다. 손흥민. 정민은 너무 걔 눈에 튀기 때문에 이제 수비를 많이 할 거야. 오케이. 뭐 당사 아니 박주호도 나왔는데 박주호는 괜찮고 손흥민 안 줘요? 박주호는 모르잖아. 가나에서 잘 모른단 말이야. 자, 뭐 박주호 나온 마당에 전 한국형 갑니다. 야, 한국형은 아니지. 한국형은. 내가 봤을 때 박주호나 거기서 거기에요. 저는 2대0으로 지는데요. 0대2니까. 아니, 그러면 가나 누가 넣어? 자책골을 넣는다면 누가 넣을까요? 자책골을 넣는다면 가나 누가 넣냐고. 가나 좀 선수 없어? 가나 선수? 가나 선수까지 우리가 어떻게 있잖아. 알아요 지금? 그 정도 준비해야지. 가나의 그 남아공대에서 진짜 유명해진 선수 있잖아요. 누구? 그 썰리 문탈이라고. 문타리 선수요? 이름에 썰리가 들어가서 엄청 떴어요. 썰리 문타리? 네. 설리 문타리 선수라는 지금 AC 밀란에서 뛰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잘하죠. 그 친구 그 선수 말고 저는 예전에 지동원 선수랑 같이 썬더랜드에 있었던 그 기안 선수가 있어요. 아사모아 기안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그래도 좀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 기안이랑 문타리가 3회 연속 출전이에요 월드컵. 그리고 제 기억에 2006년 월드컵을 앞두고
그 풀럼 홈구장이었죠.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이제 우리나라랑 평가전을 했었어요. 가나가. 네. 근데 그때 평가 좀 많이 했네. 예, 그때 가나랑 평가전 했는데 3대 1인가로 졌어요. 제 기억에. 우리가 예. 그게 가나랑 우리나라랑 붙었던 가장 최근에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기억인데. 맞아. 예. 그때 졌어요. 알겠습니다. 너 지라고 하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도 희망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홍명보 감독이 지금 16강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부담 좀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네. 근데 아무튼 안 올라가면 뭐 또 잘리면 되지 뭐. 그럼요. 쿨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왔으면 좋겠다. 진짜 후회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후회가 남지 않는 경기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홍명보 감독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하시죠. 윤종일 기자. 네? 홍명보 감독이 듣는다고 나한테 연락 왔어. 홍 감독님 홍 90점을 반드시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늦었어. 자 박세영 기자. 앞에 있다 생각하고 명보 형. 술 한잔 해요. 야야야 나도 같이 같이 가야 된다. 아니, 앞에 있다고 딱 생각하니까 그 말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아이, 좀 멋있게 좀 해봐. 좀 그래 좀. 본인이 박주영 선수를 뽑으면서 자신이 했던 그런 원칙 같은 거를 좀 깬 느낌이 있잖아요. 본인도 이제 스스로 인정을 했으니까. 손아웅 그 원칙 깬 거 되게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네,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일단은 어쨌거나 뭐 감독의 권한이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본인이 만들고 싶은 팀을 만들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좀 얻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명보 형 깔끔하게 이기고 돌아오셔. 이? 나는 지면은 그냥 끝이야 우리. 뭐 깔끔하지 않습니까? 자 이기고 돌아오시고 또 돌아왔을 때 박수 받는 우리 홍명보가 되기를 스토커에서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CBS 노컨스 오해원 기자가 거기 현장에서 뛰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라는 말씀을 방송을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토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홍명보의 미래는 어떨지 저희가 한번 짧지만 강하게 또 분석해봤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함께했던 우리 새 패널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